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우리 교재 자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네 번째 보가 나옵니다. 철골에서는 여러분 기둥보다 보의 개념이 여러분 훨씬 강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철골은 인장능계에 여러분 특화된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둥은 압축력을 받고 자 보는 인장, 힘, 처짐을 받기 때문에 자 주로 철골에서는 기둥보다는 보에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의 명칭과 함께 하는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 지금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 명칭을 꼭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자, 얘가 여러분 플랜지 플레이트입니다. 요 부재 있죠? 요 부재가 외부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면 너 플랜지 플레이트는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너는 전체적으로 이 보가 휘어짐, 처짐, 자 인장에 저항하게 만들어진 부재가 바로 플랜지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면 외부 플레이트는 여러분 전단력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에 저항하려면 너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 그 부재 두께는 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어야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철판 같은 게 이렇게 끼워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끼워지는 요 철판, 이 철판의 이름이 여러분 스티프너예요. 자, 그러면 이 스티프너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눌렀을 때 찬무당 외부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휘는 걸 여러분 좌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외부 플레이트 좌굴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좌굴 방지입니다. 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요 설치 간격이 있죠. 간격은 보충에 1.5배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힘을 주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힘 때문에 이 보호가 자체가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죠. 휘어. 이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보강 철판을 이렇게 대주는 거죠. 이 보강 철판 이름이 커버 플레이트예요. 이 커버 플레이트인데 자, 그러면 커버 플레이트는 뭐 하는 거냐? 너는 플랜지 플레이트를 힘, 처짐, 인장을 보강해주는 재료가 바로 커버 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커버 플레이트는 보통은 몇 장까지 가능하냐면 3장까지는 가능하고 최대는 4장까지 4장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지금 몇 개 안 되죠? 즉 뭐예요? 플랜지 플레이트,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 그 다음에 커버 플레이트, 그 다음에 스티프너죠. 이거 여러분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들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자, 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여러분 보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자, 보의 종류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판보입니다. 판보. 철판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철판으로 이렇게 용접해서 만들면 판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기본적으로 자, 하는 역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판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이 용이하고 보수가 간단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트러스보다 하중이 강합니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 게 판보입니다. 두 번째, 형광보죠. 여러분 이 형광보는 예를 들어서 H형광이나 I형광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보가 형광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응력이 작을 때 응력 작은 곳에 사용이 되는 보입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받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보면 여러분 레티스 보입니다. 자, 레티스. 이 레티스 보는 여러분 이 수평적에 좀 정한 힘이 커지는 거죠. 저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레티스가 그 각도에 따라서 좀 버티림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게 격자보. 자, 이 격자보는 가장 경미한 힘을 받는 곳에 사용합니다. 좀 받는 곳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간혹가다 콘크리트로 보강해서도 사용합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죠. 다음에 허니콤보 좀 볼까요? 허니콤보는 여러분 이 외부에 육각형 구멍을 뚫어놓는 거죠. 외부에 여러분 육각형 구멍을 뚫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즉 외부에 육각형 구멍을 뚫어서 이 육각형 구멍으로 전선이라든지 자, 배관이 통과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선이나 배관이 통과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그만큼 여러분 천장의 소요 공간이 천장 소요 공간이 감소합니다. 또 외부의 춤이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외부의 춤이 증가하면 휨 처짐에 저항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휨 처짐에 저항하고 두 번째 자, 천장의 소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허니콤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합성보 나와 있죠. 자, 6번의 합성보입니다. 자, 합성보는 우리가 한 가지 재료가 아니라 최소 두 가지 재료 이상을 하나로 만들어진 보가 합성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합성 개념이 어떤 거냐면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보가 있습니다. 이게 판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보, 뭐 형광보가 될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요 위에다가 제가 뭘로 하냐면 철근 콘크리트를 얹을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얹을 거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얹을 때
이 철골과 콘크리트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얹어져만 있지 하나로 일체화되지는 않았어요. 또 제가 여기서 밀어버리면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있죠. 즉 우리 교재 네 번째 보면 여러분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여러분 네 번째 시어 커넥터라고 나와 있죠. 얘가 중요하다고요. 합성부에서 얘가 나와요. 여러분 시어, 이 시어란 얘기가 여러분 전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단 연결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시어.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런 어떤 거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철골부에다가 용접을 해요. 자, 그래서 용접은 지금 어디에 돼 있냐면 철골에 용접이 돼 있고 나중에 몸체는 어디에 묻혀버리냐면 콘크리트에 묻혀버리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 얘는 철골과 콘크리트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시어 커넥터 또는 전단 연결제 또는요 스터드 볼트라는 표현도 써요. 스터드 볼트.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전단력을 증가해요. 또는 전단을 보강한다는 표현 써도 여러분 맞아요. 중요한 건 전단력입니까? 여러분 지금 얘는 전단은 부재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콘크리트가 없다면 여러분 이 철판은 잘리는 거죠. 잘린다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이 얇은 철판이 이제 콘크리트가 두껍게 쳐 있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얇은 철판일 때와 콘크리트일 때 제가 이렇게 하면 그만큼 두꺼워지니까 잘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잘리더라도 잘 안 잘릴 거 아니냐고요. 이거 증가, 보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철골과 콘크리트를 일체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일체화 시켜요. 이게 지금 합성부에서 나오는 요 시어 커넥터 얘기하는 거죠. 시어 커넥터. 자, 그래서 합성부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요 시어 커넥터 이런 역할, 목적 요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루는 게 여러분 지금 트러스 구조죠. 자, 우리 교재에 지금 5번에 트러스 구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트러스 이런 지붕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이거 트러스 구조예요. 삼각형. 트러스가 여러분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트러스는 무조건 인장력과 압축력만을 힘을 받아요. 이런 부재들이 문제 없고 인장 아니면 압축입니다. 아셨죠? 혹시 전단 휨 안 생겨요. 인장 아니면 압축력만 받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 트러스입니다. 그래서 자, 트러스 여러분 일반 사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조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좀 봐야 될 얘기가 여러분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주각입니다. 여러분 주자가 기둥 주자입니다. 기둥의 밑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이거죠. 지금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골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바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철골을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여긴가 어딘가를 요걸 제대로 안 세우면 어딘가 이 구조물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여러분 이 철골을 콘크리트에 박는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버티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기둥의 밑부분과 콘크리트를 잘 연결시킬까?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주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컬럼 베이스라고 해서 이런 표현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주각에 사용되는 부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각에 사용되는 부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접합 앵글, 외부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앵커 볼트. 아셨죠? 이렇게 6가지예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레티스 플레이트는 안 들어갑니다. 레티스 플레이트는. 자, 그러면 이 주각에 사용되는 부재 요 6가지는 여러분 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뭐 안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실 일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앙카볼트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우리 교재 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네 번째 앙카볼트 매입 공법이 나옵니다. 자, 앙카볼트를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입하는 공법, 방법, 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매입 공법. 이 고정 매입 공법을 먼저 매입 공법 또는 선 매입 공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앙카볼트를 갖다가 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를 먼저 자, 고정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져. 그래서 고정시켜 버린 거죠. 콘크리트 타설 전에 먼저 해버린 거죠. 앞선 자에서 먼저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고정 매입 공법이 되면 뭐가 좋냐면 얘는요. 자,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되면 볼트의 지름이 큰 경우. 두 번째, 구조적으로 힘 많은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 만약에 이게 자, 잘못해서 여러분 지금 쏙 빠져버린 골치 아파지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까 볼 때는 여기 이렇게 우산 손잡이처럼 만들어 놨다고요. 이 우산 손잡이처럼 만들어진 부분이 땅 속에 들어가면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겠죠. 그래서 자, 구조적으로 중요한 것, 그다음에 볼트 지름이 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정말 튼튼한 거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얘는 위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위치가 정확치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중, 뭐 이걸 가동 매입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을 해요. 자,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여러분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일자 앙카볼트를 집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중에 매입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후크가 달린 갈고리 달린 그 볼트를 못 써. 자,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 위치가 정확치 않을 경우, 위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볼트 지름이 작은 경우.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튼튼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고정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철제 방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 철은 불에 타요, 안 타요?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대화. 구조. 아니란 얘기죠. 내화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내화는 불에 안 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철이 불에 안 타게 하는 내화, 피복공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화, 피복공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류만 좀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타설공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타설한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재료를 써서 여러분 철골 주변을 감싸버리는 거죠. 그럼 안 타겠네요. 다음에 뿜칠공법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뿜칠은 뭐냐면 석회라든지 석고 또는 뭐 시멘트 같은 것을 뿜칠을 해버려요. 뿜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붙으면서 그 자체가 피복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미장공법. 미장공법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대표적인 재료가 모르타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뭐 석고 같은 걸 발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게 여러분 지금 미장공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음에 네 번째 조적공법이죠. 자, 얘는 벽돌이나 뭐 돌 또는 블록 같은 것을 주위를 감싸버리면 얘가 바로 조적공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내화 도장공법. 여러분, 내화 도장이 뭐냐면 페인트가 있어요. 이 페인트는 내화 페인트라고 하는데 이 페인트만 발라도 돼. 그래서 이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죠. 내화 페인트를. 일반 페인트가 아닙니다. 일반 페인트는 타죠. 자, 다음에 성형판 붙임공법. 이 성형판 붙임공법은 공장에서 제작을 해요. 일정한 형태로. 그 형태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자, 이종 재료 척층공법. 자, 여러분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다른 재료를 갖다가 여러분 서로 붙이는 거죠. 다른 종류. 이질 재료. 질이 서로 다른 재료를 갖다가 붙여주는 게 또 이질 재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여러분 지붕 및 방수공사입니다. 자, 제6장. 자, 먼저 지붕공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붕공사.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붕은 항상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기울기. 경사. 즉 구배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눈이나 또는 비, 배수가 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 기울기 경사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한번 쭉 보시는데 우리 교재에 여러분 우리 교재 보면 뭐 된물매, 되물매, 뜬물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 표현 안 쓸 겁니다. 아셨죠? 요즘은 이거 안 쓸 거라고요. 자, 요즘은 시방서상에는 절대 저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페이지 170페이지에 표준시방서 기준 물매와 구분 나와 있죠. 요거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평지붕이 있습니다. 평지붕. 자, 그러면 평지붕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 지붕경사가 6분의 1 이하. 자, 지붕의 경사가 얼마라고요? 6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럼 도대체 6분의 1은 얼마냐고요? 여러분 얘는요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갑니다. 이게 센티미터가 돼도 상관없고요. 메타가 돼도 상관없고 밀리미터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6 갔으면 여기 똑같은 단위로 1만 가면 되는 거죠. 6cm 가면 1cm 가고 6mm 가면 1mm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끝과 끝을 여러분 이어줘요. 끝과 끝을 이렇게. 여러분 6분의 1 이하짜리가 되는 거죠. 얘는 이거보다 더 완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완만한 경사지붕입니다. 지붕은 조건이 있죠. 자,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이죠. 미만은 여러분 안 들어가는 거죠. 미만은 4분의 1이. 그러면 4분의 1은 얼마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만큼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끝과 끝을 이렇게 이어주면 4분의 1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사지붕. 자, 일반 경사지붕은 최소 4분의 1에서 자, 4분의 3 미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4분의 3은 4분의 1을 했으니까 4분의 3입니다. 여기 4만큼 가요. 여 위로 3만큼 갑니다. 그래서 이 끝과 끝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4분의 3짜리 기울기가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6분의 1이 경사가 이렇게 급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급경사지붕이 나옵니다. 자, 급경사지붕은 지붕의 기울기가 4분의 3 이상이 되는 거죠. 요거 이상으로 되라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결론 나오는 건 6분의 1 한번 나오고 4분의 1 한번 나오고 4분의 3이 나오는 거죠.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울기는. 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급경사고 어디서 어디가 완만한 지붕인지 평지붕인지 자, 구분하시고. 자, 네 번째. 요즘 표준시방서 기준 지붕 경사도의 최소한도 나와 있죠. 최소한도입니다. 첫 번째 나온 건 여러분 평익기. 평익기 금속지붕. 자, 그러면 평익기 금속지붕은 자, 기울기가 최소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고요? 자, 보실래요? 여기 2만큼 갑니다. 여기 1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자, 아스팔트 싱글 지붕 같은 경우는 주로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3분의 1은 여러분 요겁니다. 하나, 둘, 셋, 3가구 1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3분의 1짜리예요. 다음에 금속기화. 또 하나가 금속 판지붕. 또 하나는 금속 철판.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4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얘들만 맨 앞에 금속이 나와요. 맨 앞에 금속이 나오는 건 얘들밖에 없어요. 어떤 요 금속 나오잖아요. 여기는 앞에 평익기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금속 나오는 요 세 가지는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자 여기 4만큼 가야 되는 거죠. 4만큼 가고 여기 1만큼 가야 되는 거죠.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기울기. 이게 4분의 1짜리가 되는 거죠. 이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합성 고분자 시트. 자, 시트. 또 아스팔트 지붕. 또 하나 폼 스프레이. 자, 단열 지붕. 얘들의 경사는 5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 5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50분의 1은 어떻게 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50 같다고 칩시다. 요거 1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1만큼. 이것도 크네. 그래서 얘는요 거의 경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 가고 그럼 되는 거예요. 거의 경사가 없는 거죠. 얘들은 왜 이렇게 거의 경사가 없냐고 하면 여러분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 그 다음에 폼 스프레이 이 자체가 여러분 뭐가 돼요? 이 자체가 얘들은 지금 방수공사란 얘기입니다. 방수공사. 이게 방수공사입니다. 아셨죠? 이걸 하다 보니까 물이 안 새니까 너는 아주 천천히 내려가도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런 표현 붙어 있죠. 지붕의 경사는 설계 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라 돼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고 나왔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건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표준 시방서 기준 물매와 그다음에 지붕 경사도의 최소한도 전부 다 지금 이 얘기가 시방서상에 별도로 새로 나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하십시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